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지치지 않나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출근도 공부도 하기 싫고 그저 무기력한 기분이 계속될 뿐이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나 역시 같은 감정을 겪은 적이 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고 공부도 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작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상황을 바꿀 힘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가끔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단순한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다 지쳐버린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치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 되면서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기분이 든다. 예전에는 꿈꿨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미뤄두고 눈앞의 일들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희미해진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사람들은 흔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더 노력하고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오랜 시간 달려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는 일이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달린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시고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쳐있는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뒤처질까봐 느끼는 불안일 수도 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원인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달라진 환경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출근길에 새로운 길로 가본다든가 평소와 다른 공간에서 공부해본다든가 관심이 있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다. 큰 변화를 한꺼번에 만들려 하기보다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하지만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때로는 무기력함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가슴이 뛰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단순한 게으름으로 여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의욕이 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마치 고장이 나기 직전에 기계가 경고음을 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한계에 다다르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응한다.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감정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진짜 관심사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이니까
버텨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욕을 잃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선택한 일이지만 정작 그 일이 전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한 전공이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단순한 노동처럼 느껴지고 점차 무기력함이 쌓이게 된다. 또한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깊은 정신적, 육체적 탈진으로 인해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가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쳐버릴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피로로 시작하지만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해서 일을 밀어붙이다 보면 점점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간단한 일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문제없이 하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지고 책 한 장을 읽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욕 부족이 아니라 이미 몸과 마음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향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쉽게 무기력에 빠진다. 어릴 때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더 이상 누군가 정해준 목표가 아닌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점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순간이 찾아왔다면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다. 기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듯이 사람도 쉼 없이 달려오기만 하면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쳐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지금의 무기력함을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나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닳은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것과 같다.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동시키면 결국 더 빠르게 꺼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충전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일을 쉬거나 목표를 잠시 미뤄두면 마치 뒤처질 것 같고 게을러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멈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억지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압박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끝없는 업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과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요즘 나를 설레게 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혹은 최근에 했던 일 중에서 조금이라도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이 있었는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좋아했던 것들이 많았다. 단순히 좋아서 했던 취미, 재미있어서 계속했던 활동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점점 그런 것들을 잊고 산다. 어쩌면 지금의 무기력함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외면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돈이나 사회적 기대, 주변의 시선 같은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물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원하는 대로 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아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탓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기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창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 우선 스스로에게 충분한 휴식을 허락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바쁘게 살아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쉼이 필수적이다. 기계도 계속해서 가동하면 과열되듯이 우리도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지치게 된다. 그러므로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 정도는 업무나 학업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보자.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다. 이처럼 작지만 의미 있는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무기력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지루함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반복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삶이 마치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출퇴근 길을 바꿔보는 것도 색다른 기분을 줄 수 있다.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리, 그림, 악기 연주 등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신선한 자극이 되어줄 수 있다. 혹은 단순히 책상 위치를 바꾸거나 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무기력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기 쉽다.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친구나 가족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나와 비슷한 고민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조언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도 있다. 꼭 깊은 대화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이면 어느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는 억지로 애쓰지 말고 천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방향을 잃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도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겪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일수록 서두를 필요가 없다. 반드시 지금 당장 답을 내야만 하는 걸까? 만약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선택을 미루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먼저다. 혹시 지금의 혼란이 단순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으며 정해진 속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좋다.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잠시 멈춰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잠시 쉬어가면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당신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너무 혼자만의 싸움을 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당신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혹시 너무 조급해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결국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방향이든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음속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